동물 사체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다. 살인사건인데 언제인지, 범인을 정말 잡은 건지 어떠한 보도도 설명도 없었다. 사체 발견 18일 후인 2024년 9월 23일 오전 10시,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의 합동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개된 영상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을 급습한 경찰, 50대 남성 A씨를 향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합니다. 그의 혐의는 살인, 사체 은닉 혐의. 자그마치 16년간 감춰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암수살인. 어떠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거나 혹은 가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살해당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살인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거제 안매장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16년 만에 드러난 진실, 거제 옥탑 안매장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16년간 감춰질 수 있었을까? 왜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암수범죄가 남아있을까? 우선 사건 발생 장소,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 건물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2002년,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지상 1, 2, 3층 원룸들과 꼭대기층의 옥탑방까지 총 4층 구조 건물을 세운 건물주 최씨.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해왔지만 2016년 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부터 9년간 살던 옥탑방 세입자가 짐을 모두 놔둔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 당시 나이 50세 A씨가 옥탑방에서 메스암페타민, 바로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그 이후 풀려난 것인지,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인지, 만약 징역형이라면 몇 년인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주하던 사람이었기에 출소하면 찾아오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계약이 끝났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도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결국 2020년 3월 명도 소송을 진행해 짐을 정리를 하고 그 옥탑방을 창고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A씨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사람의 발이 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명도 소송 이후 시간이 지나 2024년 여름,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건물주 최 씨는 이전에도 진행했던 옥상 방수 공사를 한 번 더 보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는 9월 6일이었죠. 천천히 방수 공사를 진행하다 점심 무렵 옥탑방 창문 아래 녹색의 방수 페인트가 두툼하게 덧씌워진 부분을 인부가 발견하고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 파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뭔가 그 안에 퍽하며 구멍이 뚫려버린 겁니다. 원래 있던 구조물인 줄 알았는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작은 관처럼 그 안에 여행용 가방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시신을 감춘 걸까요? 경찰이 공개한 현장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보이는 공간 밖 좁은 통로 구간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똑같이 과거부터 밑에 있는 방수 페인트 작업이 함께 있어 원래 그런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옥탑 옥상이라면 다른 세입자도 출입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건 발생 그 현장지와 그 주변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 결과
사진상 위치가 다른 사람이 직접 들어올 길도 없으며 창문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조그마한 길로 오직 옥탑방의 거주자만 갈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앞뒤의 구조도 작은 벽으로 이미 막힌 상황이라 건물주도 알 수가 없던 상황이죠. 가로 39cm, 세로 70cm, 높이 29cm. 사진에서 보이시나요? 범인은 베란다 끝부분에 외벽의 공간 그 틈과 맞춰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가방을 숨긴 겁니다. 심지어 원래 했던 방수공사처럼 녹색의 페인트까지 발라놓아 감쪽 같아 보이게 했죠. 그 두께만 해도 무려 10cm였기에 내부와 외부는 아예 차단되어 있었으며 온도 변화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 바로 밀폐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부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부패 냄새도 외부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은폐한 시신, 문제는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는 가방 속에서 밀랍 인형처럼 실압화가 진행된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밀폐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언제 사망했는지를 특정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망 당시 입었던 옷가지, 골격, 신체 특징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골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문까지 확인이 가능했죠.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신원 조회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인 9월 7일 양산시 소재 국가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시신을 옮겨 빠른 부검을 시작하며 사인을 밝히는 데 집중을 했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의 신원은 그 옥탑방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여성, 무려 16년 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사라진 세입자 A씨, 그와 함께 살았던 동거녀였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A씨입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끔찍하게 시신을 유기한 채 무려 그곳에서 8년 가까이 더 살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이었죠. 확인 결과 2017년 출소하여 형제자매가 있는 양산으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럼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 사실 피해자 실종 신고는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 2011년이었죠. 피해자가 평소 가족,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던 상태라 실종 신고가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가족들이 2008년 옥탑방을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A씨를 만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A씨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물론 A씨가 전한 얘기였죠. 어디선가 살다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다 3년의 시간이 지나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씨를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남성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는 이미 헤어졌다라고 말했고 옥탑방 내에서도요, 피해자의 생활 흔적조차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졌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냥 2008년쯤 헤어졌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가출, 실종, 해외 도피, 사망, 여러가지 변수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CCTV 혹은 블랙박스 같은 모든 증거는 사라진 상태였죠. 문제였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 그렇다고 살인죄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고 다른 죄명을 어떤 것으로 얘기해서 영장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 측은 수사를 종료하고 장기 실종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암수살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완벽하게 감춰진 살인사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조차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거나 지인 혹은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의 입장에선 인지 자체를 할 수 없어 묻혀버리는 알 수 없는 사건들 말이죠. 과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 많은 사건들을 접해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아닌 다른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모두와 연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교류를 어떤 방향이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아니면 직장이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면 그 누군가는 이상함을 느낄 가능성, 패턴이 안 맞는데? 아무리 이렇게 돼도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가 빠른 시일 내에 접수가 되어 수사를 진행, 물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족, 지인과 연락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 또 사회적 교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지인과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 가명을 쓰면서 사람 만나거나 혹은 일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에 살 수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구나, 그냥 우리와의 연락을 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드물지만 과거에 있었던 장기 미제 사건 혹은 암수살인 사건의 예시를 들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일,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과 관련돼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사회적 교류는 했지만 이 사람의 연락이 끊기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시작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게 되면 그 누구도 사라진 사람을 찾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죠. 만약 이런 경우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찾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암수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결국 나중에 사건임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흘러 물적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옥탑방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물론 말로는 헤어져서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생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공간은 옥탑방 거주자만 왔다 갔다가 가능한 상황인 바로 좁은 베란다 옆, 그것에 암매장을 해놓은 상태였죠. 유력 용의자 A씨입니다. 다른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은 양산에서 9월 16일 검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 무려 16년 만에 말이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추졌던 상황, 그 내용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검거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A씨. 난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결국 모든 내용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 DJ로 일을 했던 A씨는 8살 터울의 피해자를 손님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2004년 함께 거제로 이동해 동거를 시작한 이들은 2007년 사건 발생 장소인 그 옥탑방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인연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10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경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이들 사이 A씨는 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공격해 살해하고 대범하게도 자신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바로 옆 피해자의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자, 물론 여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A씨의 진술 기반입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진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의 행동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조선소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그 원룸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A씨는 조용했던 시간, 출근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암매장을 시작했죠. 근데 암매장을 하려면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벽돌과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까지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밖에 나가 사오면 들킬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도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소 건물주분이 보수를 위해 쌓아놓았던 벽돌과 시멘트가 옥탑, 보일러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치 원래 있는 구조물처럼 그대로 꾸며놓은 뒤 피해자의 핸드폰과 범행 도구는 칠천도 앞바다에 유기하며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8년간 자신의 동거녀를 암매장한 그 장소에서 살며 마약까지 상습초약했던 A씨는 양산에서 모든 걸 잊은 채 뻔뻔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시간이 더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아마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다면 나는 무죄다. 정확히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네,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고 2015년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했던 연도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었던 점 9년간 더 감춰졌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시효의 완성으로 정말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었죠. 근데요, 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검거할 때 이렇게 말을 했죠. 살인, 사체은닉. 그중 사체은닉죄 7년이 공소시효였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고 살인죄와 이번 검거 직후 마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혐의까지 확인되어 두 가지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발적 살인과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라는 양형기준표에는 감경 요소. 과연 몇 년의 형량이 선고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감춰진 암수 범죄는 얼마나 더 있을까요?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그 암수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암수 범죄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살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 누군가의 신고나 어떤 피해자나 발견되지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범죄는 분명 저지른 게 맞는데 아직 안 알려진 거. 그러니까 범주는 굉장히 넓을 수도 있죠. 범주 자체가. 암수 살인에 대한 부분에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앞부분에 이제 좀 어떤 예시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도 뭐 제가 대부분 수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주 끊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에서 내가 자주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을 때 얘는 원래 뭐 한 1, 2주씩은 연락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사실 어떤 연인 관계가 있거나 좀 밀접하게 매일 연락하는 사이에 관계가 있으면 바로바로 무언가가 확인이 될 텐데 평상시에도 좀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거나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나 요즘에 특히나 좀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이제 집 밖에 안 나가고 뭐 안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사회적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교류와 뭐 나를 위해서도 있는 거고, 또 나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감시망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식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사람들하고 다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만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그런 생각이 좋다라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조금이나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1, 2주 안에 뭐 연락이 안 돼서 누군가 걱정이 돼서 신고를 해준다라는 부분들도 대부분 있겠지만, 본인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 안 되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지?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를 찾아줄 사람이 누가 있지? 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자주 만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패턴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자주 연락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되거나, 혹은 뭐 이 정도면 연락이 오는 사람인데 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 앞서 제가 영상에서 뭐 댓글도 남기고 뒤에다가도 남겨놓기는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치료가 됐습니다. 좀 올해가 좀 제가 좀 다사다난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유튜브 가족분들에게는 사실 전하지 않고 있어요. 뭐 제 컨텐츠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과거 초창기 때 좀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라도 별로 좋아하고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멤버십 기능을 좀 활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좀 요즘에 해보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컨텐츠만을 일단 표면적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뭐 제 개인적인 건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좀 방송과 관련돼서는 그 목에 좀 문제가 심각하게 왔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 디스크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뭐 심각한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서 이제 말할 때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상 쓰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때 좀 이렇게 말하다 보면 통증이 올라와가지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나쁘게 보시지 않았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그래서 좀 지금은 계속 물리치료도 받고 있고 평상시에 목 보호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디스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거북목처럼 핸드폰 자주 보시거나 이러신 분들 있으면 조금이라도 미리 관리하시고, 저처럼 나중에 알고 나서 좀 이미 진행이 되면 복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 복구가 된 게 아니라 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저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이 나아져서요, 영상 업로드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방송을 한 8년 9년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 2주간 영상을 못 올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그동안 몸 관리를 너무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좀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이 좀 됐고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잘 정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영상은 다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제가 지금 주 4회 정도를 원래 올릴 생각이에요. 주 4회, 5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회차 정도면은 긴급 편성일 거예요. 제보가 와서 뭘 바로 찍어야 되거나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 4회에 대해서 저희가 뭐 3번이든 4번이든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요일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메일도 괜찮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김원TV라고 영문만 검색하시면 제가 있을 텐데 DM 많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선호하시는 요일 뭐 하나만 찝으셔도 되고요. 이런 요일에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그 요일들은 다 맞춰서 저희가 이제 3일 혹은 영상 3개, 4개를 그 요일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8년 차인데 시즌2 시작한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건강관리도 잘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들, 많은 정보의 내용들 전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복귀는 조금만 더 이따 할게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는 아직 중간중간 통증 오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머리를 빳빳이 세울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건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